반갑습니다. 모아바의 천은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도 1회차 CBT 보건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온체의 색깔이 암적색일 경우에 온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1번부터 그렇게 달갑지 않은 문제가 나왔는데요. 고온체의 색깔은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앞글자 따서 암기하기로 했습니다. 담, 암, 적황, 휘황, 백휘가 됩니다. 담암, 적황, 휘황, 백휘 순서대로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온도까지도 물어봤기 때문에 숫자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죠. 자, 여기서는 700, 900, 1100을 기준으로 기억해 줄 겁니다. 700에서 900까지 2칸 뛰어넘습니다. 200도씨를 더해줬고요. 900에서 1100도, 200도씨를 더해줬습니다. 그 사이의 값들은요, 그냥 그 언저리에 있겠구나, 700에서 900 사이에 있겠구나 정도로 기억해 주셔도 충분해요. 필기에서는 사지선다기 때문에 범위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1100이 넘어가게 되면요. 자, 자릿수가 바뀌었죠? 1000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한 칸마다 200씩 더해줄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2칸 뛰어넘었지만 여기서부터는 한 칸씩이다. 이번 문제에서는 암적색을 물어봤습니다. 암적색 얼마예요? 약 700도씨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700도씨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소프로필 알코올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자, 가끔 출제하는 정도가 되겠는데요. 1번 수용성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있죠? 그런 녀석들은 수용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알코올의 수용성을 판단할 때요. 앞쪽에 있는 이 알킬기가 강하면요, 비수용성일 확률이 높고요. 뒤쪽에 수상기의 성질이 강하면은 수용성일 확률이 높아요. 자, C, 이 탄소화합물이요. 탄소고리가 비수용성일 확률이 높고, 이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수산기보다 이 C가 더 강한 알코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은 비수용성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제4류 위험물 바로 알코올류가 되고요. 알코올이죠. 3번 증발 시 냉각 효과가 있다. 알코올이 증발하게 되면은 증발함과 동시에 열을 빼앗아가죠. 열을 빼앗아가면서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4번 무극성 물질을 용해한다. 바로 1번과 반대되는 말이죠. 자, 수용성이라는 거는 물은 극성 물질입니다. 여기까지 모르셔도 괜찮아요. 물은 극성이고요. 이 무극성 물질을 용해하면은 일반적으로 물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무극성 물질을 용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사실 극성, 무극성은 기능사 시험에서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4류 위험물 운반용기에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4류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되는 사항은요, 4가지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위험물의 품명, 위험 등급, 위험물 수량, 위험물 화학명이 되겠어요. 정답은 3번 위험물 관리자 및 지정 수량인데요. 자, 이거를 정확하게 암기 못했다 해서 찍지 마시고 잘 읽어보시면은 지정 수량이 들어가 있죠. 위험물의 품명이랑 위험 등급이 적혀 있으면은 제4류 위험물의 지정 수량은 알 수 있어요. 그쵸? 품명이랑 위험 등급으로 지정 수량 이미 알 수 있는데 또 적을 필요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불건성류에 해당하는 것은? 자, 불건성류, 불에다가 뭐 해 먹었었죠? 피자 해 먹었습니다. 피자 위에 땅콩 올렸더니 고소하다. 피자 위에 땅콩 올리면 고소하다. 올리면 올리브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법 있었죠? 건성류는 뭐였어요? 건성류는 오혜정 아들 건성이었고요. 불건성류는요, 피자에 땅콩 올리면 고소하더라. 5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의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알킬 알루미늄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해야 하는가? 자, 여기에서 알킬 알루미늄, 이쪽 달걀, 계란 생각하세요. 알 어떻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0 들어가 있는 90%가 알킬 알루미늄 중의 수납률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 고체랑 액체도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고체는 고오체라서 95%, 액체 위험물은 2% 맛있는 음료수 2% 부족하니까 98%였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탱크의 내용적이 5,000리터이고 공간 용적이 내용적의 10%일 때 탱크의 용량은? 자, 이거는 내용적 문제 중에서 쉽게 나온 편에 속합니다. 자, 탱크 용량은요. 내용적에서 빼기 공간 용적이죠. 이번 문제에서 내용적이 얼마라고 했어요? 5,000리터라고 했습니다. 공간 용적을 빼줘야 되는데 그게 내용적의 10%래요. 그렇다는 말은 내용적의 90%만큼만 고려해 준 게 용량이 되는 거죠. 곱하기 0.9가 되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요. 4,500리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룰로이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셀룰로이드는요, 일종의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수용성이다. 셀룰로이드는요, 물에는 녹지 않아요. 물 빼고는 다 녹습니다. 물 빼고 알코올, 아세톤 이런 것들은 녹아요.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질산 에스터류, 바로 오류 질산 에스터류에 속하게 됩니다. 오류 위험물이기 때문에 자기 반응성 물질 4번도 정답이 되겠죠.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다음 3번 탄력성이 있는 고체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탄력 있는 플라스틱이 바로 셀룰로이드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탄화칼슘 1몰과 물 2몰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기체는 표준 상태를 기준으로 몇 리터가 생성되는가? 자, 기체 부피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런 계산 문제는요. 시험 현장에서 만났을 때 일단 패스를 하시고요.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풀도록 합시다. 이 위험물 기능사 시험은요,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지만 혹시나 시간이 모자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빨리 푸는 거 먼저 푸시고 마지막에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탄화칼슘은요, CaC2입니다. 탄소 2개에 칼슘 하나가 결합한 형태예요. 자, 여기에 물 H2O 2몰이 반응한대요. 자, 이때는 무엇이 생성되냐면요. 수산화 칼슘이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C2H2 뭐죠 이거? 아세틸렌 가스입니다. 아세틸렌 가스가 생성이 돼요. 이 부분은요. 실기로 넘어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탄화칼슘 네 글자죠. 자, 탄소가 들어가요. 탄소가 들어가는 것 중에 이름이 네 글자면은요. 아세틸렌도 네 글자죠. 자, 탄소 들어가는 네 글자 위험물에서는요. 아세틸렌이 생성이 됩니다.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탄화칼슘에서는 아세틸렌이 생성이 된다. 아세틸렌에 C가 들어가 있죠. 탄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개수 맞춰주겠습니다. 자, 좌변에 CA 하나 있고요. 우변에 CA 하나 있습니다. 좌변에 C2 2개 있고요. 우변에도 C 2개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H2O 앞에 개수를 맞춰주면 되겠죠. 자, 우변에 보니까 산소 2개에 H 4개가 있네요. 이 앞에 2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써줬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표준 상태 체크하고 그 다음으로 화학 반응식 쓰고요. 다음으로 뭐 하나요? 몰수 비 체크해야 되죠. 자, 이때 생성되는 기체 물어봤는데요. 기체는 바로 이 아세틸렌 가스를 의미합니다. 탄화칼슘 1몰과 물 2몰이 있을 때, 탄화칼슘 1몰과 물 2몰이 있을 때요. 아세틸렌 기체는 1몰이 생성이 됩니다. 1몰 생성된다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몰수로 바로 알려줬기 때문에 몰수를 바로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자, 1몰의 기체의 부피 물어봤습니다. 표준 상태에서는요. 몰수에다가
2.4를 곱해주면은 부피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쓸 필요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할론 1011에 해당하는 물질의 분자식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할론 번호는요. CFClBr 적어주시면 돼요. CF 광고 찍는 CL 브라더, CL의 남동생입니다. 자, CFClBr에다가 1011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탄소에 충분한 개수의 원소가 결합해 있냐라는 겁니다. 탄소의 구조식을 보시면요. 자, 탄소는 팔이 4개예요. 팔이 4개인데 Cl과 Br이 하나밖에 없죠. Cl, Br. 그럼 나머지 2개의 팔은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에는 수소를 채워 넣어 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소가 붙어 있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자, 지금 1011이라는 숫자를 통해서는 C, Cl, Br 밖에 알 수 없었지만 수소 2개까지 더 적어줘야 하더라. 자, 그럼 이것과 똑같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CH2Cl, Br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질산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제6류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6류위험물은요. 산화성 액체예요. 1번 환원력이 강하다. 산화성 액체는 환원력이 아니라 산화력이 강하게 되고요. 2번 자체 연소성이 있다. 산화성 액체는요, 자체 연소력이 있는 게 아니고 도와주죠. 산소가 발생해서 그 산소를 통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체 연소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3번 비중 1.49 이하 아니죠. 이하가 아니라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취급한다. 이하 아니고 이상이고요. 4번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을 한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이라는 것은 단백질을 검출할 때 하는 시험이 됩니다. 질산을 가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피부에다가 질산을 묻히게 되면 우리 피부도 단백질이 있죠. 단백질에 반응을 해서 노랗게 변해요. 그게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이고요. 질산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11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위험물 중에서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할 때 운송 책임자의 감독 지원. 자, 감독 지원은 뭐였어요? 감독 지원 받지 않으면은 다 죽어. 다 죽습니다. 올킬 당합니다. 감독 지원 받아야 하는 거는요. 올킬. 알킬 리튬이 되겠습니다. 알킬 리튬, 알킬 알루미늄 그리고 이것들을 포함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12번 분진 폭발의 원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가장 낮은 것. 자, 분진 폭발 위험성이 낮은 것은요. 시모석이었습니다. 아, 분진 폭발 시 무서왕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시모서왕 해서 시모석, 시멘트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 밀가루 같은 거 안전해 보이지만 반대였죠. 오히려 밀가루가 폭발 위험이 있었습니다. 13번 또 벌써 계산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요. 조금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잘 출제가 되지 않는 문제에 속하고요.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괜찮습니다. 13번 0.99 atm 55도씨에서 이산화탄소의 밀도는 얼마인가? 자, 이거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식을 바로 적을 수 있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은 당황하실 수가 있어요. 자, PV는 nRT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 몰수는 또다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나요? 몰수는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어 준 것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스몰 n이요. W 나누기 m과 같고요. 문제에서는 밀도 물어봤어요. 이 밀도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밀도의 정의는요.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 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식에서 W 나누기 V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PV는 W 나누기 MRT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변에서 W만 남기고 다 넘겨주고요. 좌변에서 V를 오른쪽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W 나누기 V가 어떻게 되냐면요. PM이 분자에 오고요. RT가 분모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PM 나누기 RT라는 형태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밀도를 계산하는 식을 생각해 봤더니 PM 나누기 RT가 등장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들을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P가요, 압력이죠. 0.99고요. 분자량은요,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 분자량 암기해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분자량은 44예요. 44. 이산화탄소는 몸에 안 좋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셔가지고 산소는 몸에 좋고 이산화탄소는 몸에 안 좋다. 몸에 안 좋으니까 죽을 사자가 두 개나 있는 겁니다. 자, 44가 됩니다. 나누기 기체 상수는요 0.082 빨리빨리 문제 풉시다. 82예요. 곱하기 온도입니다. 온도는요 55도씨죠. 55도씨에다가 절대 온도로 바꿔주셔야죠. 더하기 273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전체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요 1.62가 나옵니다. 밀도는 1.62,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보도록 할게요. 피크르산은 페놀의 어느 원소와 NO2, 나이트로기죠. 나이트로기가 지환된 것인가? 자, 나이트로기 이런 식으로 작용기 나오시면은 조금씩 적으면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피크르산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피크르산은요, 피크르산, 피크린산, 트라이, 나이트로, 페놀 다 같은 말입니다. TNP라고도 적습니다. 트라이, 나이트로, 페놀이에요. 자, 이름에서부터 뭐가 붙어 있어요? 페놀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 페놀에서 어떤 원소? 바로 H와 NO2 나이트로기가 지환된 겁니다. 페놀 한번 적어볼까요? C6H5OH입니다. 자, 여기에서 수소가 무엇으로 치환되었다? 나이트로기로 치환되었다. 이름을 보시면 알 수 있죠. 트라이 나이트로페놀입니다. 나이트로기가 3개 치환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수소 3개 빼줄 겁니다. C6H가 3개 빠지면 2개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이 2개밖에 안 남은 거 3개의 H가 무엇으로 바뀌었다? NO2로 바뀌었다. NO2 3개로 바뀌고 OH는 그대로 적어주시면은 트라이나이트로페놀 바로 피크르산이 되는 겁니다. H와 치환이 되었다.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은요, 이름이 어렵고 시성식이 어렵지만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필기, 실기 불문하고 정말 자주 출제되는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5개 저장소에 벤젠 8,000리터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물어봤습니다. 자, 이 소화기 앞쪽에 있는 알파벳은요, 화재의 종류를 뜻하고요. 뒤쪽에 있는 숫자는요, 지정 수량의 소요 단위 배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벤젠 8,000리터가 있다고 했죠. 벤젠의 지정 수량은요, 바로 200리터가 되겠습니다. 벤젠은 제4류 위험물 중에서 1석유류에 속하죠. 언제 나왔어요? 이사할 때. 이사할 때 벤에다가 휘발유 채운다. 거기에 나왔죠. 이사할 때 200리터에다가 소요 단위 계산해 줄 때는 지정 수량에 곱하기 10까지 해서 나누어 줘야 됩니다. 이거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자, 8,000리터 있대요. 8,000 나누기 2,000 해주시면은 4가 나옵니다. 소요 단위는 4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적응성이 있으려면은 4보다 큰 거, 4 이상의 숫자가 와야겠죠. 다음으로 앞에 벤젠이라고 했으니까 벤젠은 뭐예요? 기름입니다. 제4류 위험물에서 1석유류죠. 석유는 기름입니다. 자, 유류화재에 속하고요. 1류 전금 중에서 두 번째니까 B급 화재가 되겠습니다. B에서 4보다 큰 숫자가 오는 거 5,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없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설치 기준에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얼마로 하여야 되는가? 자,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구분하셔야 되죠. 볼 수 있는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하였고요. 볼 수 없는 경우는 600제곱미터 이하였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된 연소 형태가 분해 연소인 것은? 자, 1번 보기가 석탄이고요. 2번 보기가 목탄인데요. 석탄과 목탄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석탄은 분해 연소입니다. 목탄은 표면 연소예요. 표면 연소. 자, 목탄은 숯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숯과 석탄을 헷갈리기가 쉬운데, 자, 석탄은 분해 연소고요. 이 목탄에 미음이 들어가죠. 미음이 들어가니까 표면에도 미음이 들어간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면 연소는 목탄이고요. 분해 연소는 석탄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 IG541의 구성 성분이 아닌 것은? 자, 여기에서 541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뜻했나요? 5가 질소, 4가 아르곤, 1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5대 4대 1, 자 52대 40대 8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5대 4대 1이죠. 자 5, 4, 1이니까 5대 4대 1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1번 산소 당연히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를 몰랐더라도 1번이 아닌 거는 아셔야 되죠. 소화약제인데 산소가 왜 들어가나요? 산소가 들어가면은 화재가 더 커지겠죠. 1번 산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이황화탄소의 증기비중은? 자, 증기비중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증기비중 어떻게 계산하죠? 공기의 분자량 29,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공기 분자량은 29고요. 29로 나누어 준다. 무엇을? 분자량을. 자, 분자량을 공기의 분자량으로 나누어 준 것이 증기비중입니다. 자, 분자량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황화탄소예요. 탄소는 탄소인데 황이 2개 붙었습니다. CS2입니다. C는요, 원자량이 12예요. S는요, 황은 원자량 32라고 주어졌죠. 하지만 암기합니다. 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황의 원자량은 32예요. 산소의 2배입니다. 자, 32가 2개 있어요. 자, 나누기 공기의 분자량 29, 이것도 안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암기합니다. 29로 나누어 주시면은요, 정답은 2.62가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의 설치 기준에서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 수동식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는 몇 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되는가? 소형이라고 했습니다. 대형과 소형에 따라서 각각 나뉘죠. 대형은 30, 소형은 20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소형이기 때문에 2번 20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그림과 같이 설치된 탱크의 공간 용적이 내 용적의 10%라고 하면 탱크 용량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 위에 지붕이 있고요. 여기 아래쪽이 원통 모양이 됩니다. 자, 이게 원통 모양이고요. 단면적 원이 되겠습니다. 높이가 10이랑 8 중에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8m를 고르셔야 합니다. 자, 이 위에 지붕 부분에는요, 위험물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10m는 무시하시고요. 8m를 고르셔야 돼요. 자, 이것의 내용적은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h가 되겠습니다. 자, 이 원통의 부피를 계산하는 거예요. 파이에다가 곱하기 반지름은 2고요. 2의 제곱 곱하기 높이 8을 해주시면은 내용적이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용량 계산하라고 했고요. 용량은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내용적에다가
공간 용적을 빼준 것이 용량입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빼기 공간 용적 해줄 건데 내 용적이 10%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0.9를 해주시면은 용량이 나오겠습니다. 계산해 주시면은 1번 90.4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보겠습니다. 충격과 마찰에 매우 예민하며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 제조하는 거는 바로 나이트로글리세린이 되겠습니다. 규조토에 흡수시켜서 다이너마이트 제조하는 거 1번 나이트로글리세린이 정답이 돼요. 2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의하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제조소 등의 화재 예방과 재해 발생 시에 비상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화재, 예방, 화재, 예방, 예방, 규정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정전기 제거는요 실기에서도 많이 나와요. 필기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5가지를 모두 그냥 생으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백지 상태에서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먼저 1번 접지에 의한 방법. 접지하면은 정전기가 접지된 곳을 통해서 빠져나가겠죠. 다음 실내를 건조하게 유지하면은 정전기 발생 확률 증가. 이것은 이 다음 거 세 번째 것과 이어지죠.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해주면 됩니다. 습도가 높으면은 정전기가 덜 발생해요. 이건 실생활에서도 알 수 있죠. 건조한 날에 정전기가 더 발생하더라. 다음으로 느린 유속으로 흐르게 하는 겁니다. 유속이 빠르면은 마찰이 발생합니다. 마찰이 더 많이 발생하면은 정전기 발생 확률이 높아지고요. 공기를 이온화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1번에 상대 습도를 70% 미만으로 한다 했죠. 미만 아니죠. 70% 이상으로 해주셔야 정전기가 덜 발생하겠습니다. 25번 제5류 위험물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5류 위험물이에요. 1번 유기화합물로 폭발의 위험이 있고요. 2번 자기 연소를 일으킨다. 자 5류 위험물 자체가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자기 자신이 산소 공급원조차 포함하고 있고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3번 게시판에 화기, 언급 및 충격 주의사항 표시를 하여야 된다. 여기가 헷갈리기 쉬운데요. 게시판이 아니고 운반 용기 외부에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고 게시판에는 화기, 언급만 적어줄 겁니다. 자, 운반할 때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운반할 때만 충격 주의를 적어준다. 운반할 때 충격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강산화제 또는 강산류와 접촉 시 위험성이 증가한다. 유기화합물이라고 했습니다. 유기화합물이라는 거는 가연성을 띠고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여기에서 산화제까지 만나게 되면은 산소도 충분히 공급받겠죠. 그러면 위험성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26번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시켜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1년 이상 10년 이하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1년 이상 10년 이하. 27번 보겠습니다. 메탄올, 메틸알코올과 에탄올, 에틸알코올의 공통점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제4류 위험물이죠. 4류 위험물은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증기가 무거워요. 무거우니까 아래에 고여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화재 발생 확률을 더 높이죠. 다음 2번 인하점이 0도씨 이하이다. 메탄올, 에탄올, 알코올류는요. 다 0도씨보다 높습니다. 인하점이 0도씨 이하다. 틀렸고요. 3번 휘발성이 있습니다. 휘발성이 있으니까 증기가 발생하고요. 4번 비중이 물보다 작다. 메탄올, 에탄올은 비중이 물보다 작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인접한 2개의 지하 저장 탱크 용량의 합계가 지정 수량이 100배일 경우 탱크 상호간의 최소 거리는 자 100배라고 했는데요. 딱 100배까지 100배 이하인 경우에는 0.5m, 0.5m로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면요, 100배가 넘어가면요, 1m고요. 여기선 딱 100배,
딱 걸쳤습니다. 100배 이하일 경우 0.5m 하셔야 됩니다. 29번 보겠습니다. 피크린산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 옳은 것은? 아까 나왔죠? 아까는 피크르산, 피크린산 같은 거고요. 트라이나이트로페놀입니다. 페놀이에요. 트라이나이트로페놀. 페놀으로 만듭니다. 페놀은 C6H5 수산기 붙어 있는 겁니다. 수산기 붙어 있는 게 페놀이고요. 여기에 페놀 대신에 OH 수산기 대신에 CH3 메틸기가 붙어 있으면 뭐예요? 톨루엔입니다. 페놀과 톨루엔은 항상 묶어서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 문제 피크린산이기 때문에 페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분말 소화 약제의 식별색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분말 소화 약제 1, 2, 3, 4종이 있었습니다. 1, 2, 3, 4종 순서대로 나칼, 암칼인데요. 분말 색은요, 백보홍해로 기억하시면 되죠. 백보 걸으면 홍어에 사줄게. 백보 걸으면 홍어에 먹을 수 있다. 백보홍해입니다. 자, 1번 칼륨, 2번도 칼륨 들어가 있죠. 칼륨 들어가 있는 거 뭐라고요? 2종이고요. 나트륨 들어가 있는 거 1종입니다. 다음, 나트륨 마찬가지로 3번, 4번은 1종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3번, 4번은 무슨 색이에요? 나트륨 들어가 있으니까 백색입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백색. 나머지 2종은요, 보라색이었습니다. 백색, 다운색 다 틀렸죠. 31번 과산화나트륨의 저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합한 소화약제는? 과산화나트륨은요, 제1류 위험물이지만, 자, 제1류 위험물은 일반적으로 주스 소화하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주스 소화하면 안 되는 것이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었습니다. 주스 소화할 경우에 과산화물이기 때문에요, 산소가 발생합니다. 산소가 발생하면 화재가 더욱더 확산될 위험이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질식 소화해줘야 되고요. 질식 소화하는 대표적인 방법, 마팽팽탄이 있었습니다. 마팽팽하고 탄력 있는데 근육을 봐, 요거였죠. 마팽팽탄 중에서 마른 모래가 바로 건조사에 해당이 되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2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 운반 시 방수성 덮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루미늄분은요, 금속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철분과 마그네슘이 있죠. 금속철마입니다. 금속철마, 물기가 닿으면은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방수성 덮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과산화수소는요, 제6류 위험물입니다. 6류 위험물 중에서 물기연금 위험물이 아니기 때문에 방수성 덮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차광성 덮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33번 보겠습니다. 주요 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에 휴게 음식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 해당 건축물의 2층으로부터 직접 주요 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해당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에 설치해야 하는 것은? 자, 우리 위험물 기능사 시험에서는요, 통로, 계단 나온다? 그러면은 유도등 골라주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유도등 밖에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입구, 피난구, 통로, 계단에는 유도등을 꼭 설치해야 됩니다. 34번 다음 중 물이 소화약제로 쓰이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물이 소화약제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불 끌 때 물 쓰죠. 물은요, 구하기도 쉽고요. 증발자멸도 큽니다. 증발자멸이라는 것은요, 물이 기화하면서 물이 증기가 되면서 열을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냉각 소화 효과가 크다라는 거예요. 1번 쉽게 구할 수 있다. 물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2번 제거 소화가 잘 된다. 2번은 아닙니다. 자, 제거 소화는요, 물의 큰 특징이 아니고요. 물은 냉각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3번 취급이 간편하다. 취급이 간편하죠, 물은. 다음 4번 기와 자멸이 크다. 냉각이 잘 된다. 자, 제거 소화는요. 그 원인을 가연물 자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스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가스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물로 제거할 수는 없겠습니다. 35번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일반 점검표의 점검 내용이 변형 손상의 유무 표시의 적부 경계 구역 1남도의 적부 기능의 적부인 점검 항목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일반 점검표가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추가된 일반 점검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든가 다른 소화 설비에 관련된 일반 점검표는 가끔씩 필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찍고 넘어가세요. 진짜 안 나오는 문제고요. 더 상위 자격증 있죠? 산업기사 기능장 레벨에서도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반 점검표 내용에서요, 변형 손상 유무 표시 적부 요런 부분에 바로 여기에 수신기가 해당이 된다라는 건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일반 점검표까지 우리가 모두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정답은 수신기구나.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그럼 수신기 골라주시고요. 조금 변형이 되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찍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메틸 에틸 케톤 400리터. 아세톤 1200리터, 등유 2000리터의 지정 수량의 총 합은 자, 메틸 에틸 케톤, 아세톤, 등유 모두 제4류 위험물이고요. 메틸 에틸 케톤은요. 휘발유, 벤에다가 휘발유 채웠더니 매캐하다. 이사할 때 나왔습니다. 지정 수량은 200리터가 되겠습니다. 400을 200으로 나누어 주시고 아세톤도 마찬가지. 이사할 때 그 사이 알코올 피리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나왔는데 200이 아니죠. 400입니다. 1200을 400으로 나누어 주시고 등유는요. 등경스 크쿨 등유 경유 1000원이더라. 1000으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7이 나와요. 정답은 4번 7배가 되겠습니다. 37번 위험물의 운반 시 혼재가 가능한 경우. 자, 운반 시 혼재 가능한 경우는요. 1, 2, 3, 4, 5, 6 이렇게 그림 그려주시고요. 옆에다가 4 하나 더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혼재 가능한 것들은 같은 가로열에 있는 물질들입니다. 자, 1번 2류 그리고 1류는요. 같은 가로열이 아니죠. 안 되고요. 2번 3류와 4류는요. 같은 가로열에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4류와 6류 안 되고요. 4번 5류와 3류 다른 줄에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38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라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해서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었을 때 옥내 저장소에서 함께 저장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방금 전에 했던 혼재 문제랑은 조금 다르게 푸셔야 되죠. 그것은 운반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1m 간격을 띄워서 저장하는 경우입니다. 저장하는 경우에서는 하나하나 다 따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1류 위험물 3가지를 묶어서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1류 중에서요. 1류도 2가지로 나뉘어져요. 자, 처음에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제외합니다. 자, 알칼리는 제외. 알칼리 제외하면은 오류 위험물과 저장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요, 1류랑 6류. 6류는 산화성이죠. 1류도 산화성, 6류도 산화성이니까 산화성끼리 묶어서 생각해줍니다. 산화성끼리 같이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황린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류 위험물 전체 아닙니다. 황린만 저장할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2류 위험물 중에서 인화성 고체와 4류 위험물. 자, 2류 위험물 중에서는요. 인화성 고체, 그리고 4류 위험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3류 위험물 중에서 알킬알루미늄 등, 그리고 4류 위험물 중에서 알킬알루미늄 등 또는 이것을 함유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3류와 4류 저장할 때는요. 알킬알루미늄
알킬, 리튬 등이 들어가 있는 것들끼리 묶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사류 위험물 중에서 유기가산화물, 그리고 오류 위험물 중에서 유기가산화물이 되겠습니다. 자, 사류, 오류는요, 뭐만? 유기과산화물만, 유가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1, 2, 3, 4, 5 5가지로 나눠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요, 3번이 정답인데요. 제1류 위험물과 3류 위험물 중에서 금수성 물질을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1류는요, 3류 중에서 금수성이 아니고요, 자연 발화성 물질, 바로 황린과 저장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9번, 이황화탄소 기체는 수소 기체보다 0도씨 1기압에서 몇 배 더 무거운가? 자, 여기 막 0도씨 1기압 나와 있고 몇 배 더 무거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여기 앞에 조건은 필요가 없고요. 그냥 질량, 그러니까 분자량의 차이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항화탄소는요, 탄소에 황 2개 붙어 있는 거죠. 이것의 분자량은요, C가 12, S 황이 32죠. 2개가 있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76이 나오고요. 다음으로 수소 기체는요, 수소가 2개 있죠. 수소는 1입니다. 1 곱하기 2 해주시면 2가 나와요. 자, 몇 배 무거운가 물어봤으니까 76을 2로 나누어 주시면 38이 정답이 됩니다. 자, 증기 비중을 계산을 해가지고 29로 나누어 준 것이 풀이에 적혀 있지만 결국에는 똑같죠. 29 서로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76 나누기 2를 바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4번입니다. 40번,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거 바로 1번 수소화 나트륨이 되겠네요. 수소화 나트륨은요, 금속 수소화물에 해당이 되고요. 금속 수소화물은 3류 위험물 중에서 금수인탄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나머지 ZN, 아연, SB, 안티몬, S황은요,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1번, D급 화재의 표시 색상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A, B, C, D 급수 순서대로 일류전금, 일로와유, 전금방가유였고요. 색상은 백황청무였습니다. D급 화재는요, 마지막에 있죠. 무색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2번, 옥외 저장소에 집안면에 설치한 경계 표시의 안쪽에 덩어리 상태의 황만을 저장할 경우 하나의 경계 표시의 높이는 몇 미터 이하여야 하는가? 자, 경계 표시의 높이는요, 반드시 1.5m 이하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들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덩어리 황 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서 하나의 경계 표시 내부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해주셔야 되고, 이 이상의 경계 표시를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면적을 모두 합산한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경계 표시는 불연재료이면서 황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정한 지정 수량이 나머지 색과 다른 물질은? 자, 1번, 2번, 3번 아염과죠. 아염과무 제1류 위험물이고요. 아염과장님 50세에서 50kg이었습니다. 1, 2, 3번 50kg. 다음 칼륨은요. 칼륨은 알칼리나에 나왔습니다. 알칼리나 10세 바로 3류 위험물에 해당이 돼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한 위험물 운송 시 위험물 운송자가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거 물어봤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카드에서 중요한 건 뭐였죠? 사류 위험물이었습니다. 사류 중에서 특수 인화물 제1석유류만 해당이 되었기 때문이죠. 1번 휘발유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휘발유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과산화수소는요. 6류 위험물,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5류 위험물입니다. 하지만 경유는요. 증경스크클 제2석유류입니다. 제2석유류는요. 해당이 되지 않아요. 특1만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 일반적으로 다량의 주수를 통한 소화가 가장 효과적인 화제는? 자, 다량의 주수 문제에서 A, B, C, D급 화제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요. 순서대로 1유 전금이라는 거 떠올리셔서 물로 주수 소화하는 것은 일반 화제가 되겠습니다. B급, C급, D급은요. 뭐였죠? 유류, 기름이에요. 그 다음 C급은 전기 화재고요. D, 금속 화재입니다. 기름, 전기, 금속 절대로 물로 소화하면 안 되겠죠. 기름은요, 물로 소화 시에 화재 면이 확대가 되고요. 전기는요, 당연히 주소하면 전기 통하니까 안 되고요. 금속은요, 물과 만났을 때 수소 기체 발생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중 소화기와 주된 소화 효과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1번 포 소화기입니다. 포는요, 말 그대로 거품을 만들어서 질식 효과를 가지는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거 아니고요, 질식입니다. 2번 할로겐 화합물 소화기. 할로겐 화합물은요, 대표적인 억제 소화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냉각 소화 아닙니다. 3번 탄산가스 소화기. 탄산가스는요, 이산화탄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산화탄소로 질식시켜서 산소를 차단해서 소화를 하고요. 4번 분말 소화기, 질식 소화 맞습니다. 분말로 덮어서 산소를 차단합니다. 47번 트라이나이트로페놀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트라이나이트로페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TNP, 피크린산, 피크르산이 되겠습니다. 1번 나이트로 화합물이다. 트로 시작하는 나이트로 화합물 맞고요. 2번 폭발에 대비해서 철, 구리로 만든 용기에 저장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장하시면 안 돼요. 금속으로 만든 용기야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비중이 약 1.8로 물보다 무겁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4번 단독으로는 테트릴보다 중경, 마찰에 둔감한 편이다. 4번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중 3개의 이성질체가 존재하는 물질은? 자, 이것은 바로 크실렌이 되겠는데요. 크실렌, 자일렌 같은 거예요. 자, 3개의 이성질체 바로 O크실렌, M크실렌, P크실렌이 존재합니다. 이성질체라는 거는요, 같은 물질이기는 한데 성질이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3가지 모두 크실렌이긴 합니다. 하지만 구조가 조금 달라요. 이 구조식이요, 필기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실기에서 종종 출제가 됩니다. 이 3가지 정도 있다라고 지금은 기억을 해두시고 구체적인 구조식은 실기 시간으로 가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질체 3개가 존재하는 건 크실렌이더라. 49번 다음 중 분말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분말 소화약제 순서대로 1, 2, 3, 4 순서대로 나칼, 암칼이었습니다. 1종 탄산수소 나트륨 맞고요. 2종 탄산수소 나트륨 아니죠. 2종은 나칼 탄산수소 칼륨입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제1 인산 암모늄 맞고요. 4번 탄산수소 칼륨 맞습니다. 나칼, 암칼이에요. 50번 자체 소방대에 두어야 하는 화학 소방 자동차 중에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 소방 자동차는 전체 법정 화학 소방 자동차 대수의 얼마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이것은 3분의 2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수에 따라서 각각의 대수도 정해져 있고요. 그 대수 중에서 그것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라고도 정해져 있죠. 51번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자연 발화는요, 앞에서 했던 정전기 제거법이랑 꼭 비교를 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자, 통풍을 잘 시켜주고요. 주위에 온도를 낮춰주고요. 습도를 낮게 유지해주고요. 열의 축적을 방지해줘야 합니다. 자, 습도를 낮게 하고 열의 축적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통풍을 잘 시켜준다랑 연관이 있겠습니다. 1번 열의 축적을 막고요. 2번 저장 시 온도를 낮추고요. 습도를 높은 곳을 피하고요. 통풍을 막지 않죠. 통풍을 잘 시켜줘야 됩니다. 52번
금속 칼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금속 칼륨입니다. 1번 연에서 칼로 자를 수가 있다. 금속 칼륨은 무른 경금속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자르려고 해도 잘리는 금속입니다. 2번 등유, 경유 등의 보호액 속에 저장한다. 칼륨은요, 공기 중에 수증기와 접촉하면은 수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액 속에 저장합니다. 기름 속에, 석유류 속에 저장을 해요. 등유, 경유 등에도 물론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공기 중에서 빠르게 산화해서 피막을 형성하고 광택을 잃는다. 자, 공기 중에서 빠르게 산화한다라는 거는 산소와 결합한다라는 거예요. 자, 금속은요, 공기 중에 놔두면은 산화돼서 부식되죠. 3번도 맞는 보기예요. 4번 물 속에 넣을 때 천천히 녹아 탄산칼륨이 된다. 이거는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 탄산은요, 탄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칼륨과 물에는 탄소가 없습니다. 갑자기 없던 탄소가 생길 수 없고요. 물 속에 넣을 때 서서히 녹지도 않습니다. 칼륨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고요.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5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6류 위험물의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자, 6류 위험물은 뭐예요? 산화성 액체입니다. 주로 주수 소화합니다. 주수 소화에 해당이 되는 옥내 소화전 설비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6류 위험물은요, 산화성 액체죠.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질식 소화에는 적응성이 없습니다. 54번 인산염 등을 주성분으로 한 분말 소화약제 착색은 자, 색깔 물어봤습니다. 인산염은 어디 나왔어요? 인산암모늄에 나왔습니다. 나칼, 암칼 세 번째 인산암모늄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는요, 분말 소화약제 색상은 다몽색이었습니다. 백보홍회, 백보 걸으면 홍해 먹을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55번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 수량의 35배일 경우 건축물의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일 때 내화구조인 옥내 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자, 보유공지는요, 내화구조일 때 그리고 내화구조가 아닐 때 구분하셔야 되고요. 지정 수량 35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어디에 해당이 돼요? 20배에서 50배 사이. 20배 초과 50배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내화구조라면요 3m 이상이고요. 내화구조가 아니라면 그 밖이라면은 5m 이상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4번 3m 이상이 정답이 됩니다. 56번 제4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4류 위험물입니다. 4류 위험물은요 산가자, 인자산, 산가자, 인에 해당이 됩니다. 인화성 액체예요. 인화성 액체는 인화되기 쉽고요. 인화점, 발화점이 낮은 것은 위험하다. 당연하죠. 인화점, 발화점은요. 낮을수록 인화, 발화되기 쉽고요. 더 위험합니다. 3번,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가볍다. 3번이 틀렸습니다. 사류 위험물의 증기는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무거워서요. 공기보다 아래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증기가 가라앉기 때문에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 증기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4번 액체 비중은 대체로 물보다 가볍고 물에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7번 제6류 위험물의 취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6류입니다. 1번 가연성 물질과 접촉을 피한다. 6류는요 산화성 액체죠. 산화성 물질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을 피해 주셔야 합니다. 2번 위험물 제조소에는 화기 언급 및 물기 언급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반드시 설치한다. 자, 6류 위험물은요 게시판에 아무것도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아도 되고요. 화기 언급, 물기 언급, 물기 언급은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금수성 물질이 아니에요. 2번이 정답입니다. 위험물 피부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 다음 지정 수량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제2류 위험물과의 혼재를 금한다. 이거는 1, 2, 3, 4, 5,
6, U자로 써주고 4 하나 더 써준 이 표를 기억해 주시면 되죠. 6류 위험물은요, 1류랑만 혼재가 가능합니다. 2류랑은 혼재할 수 없습니다. 58번, 다음 중 알킬알루미늄의 소화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알킬알루미늄 제3류 위험물이고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금수성 물질입니다. 금수성 물질은 질식 소화해야 되고요. 질식 소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팽팽 탄, 마팽팽탄입니다. 마의 팽팽한 탄력 있는 근육을 봐라. 팽창 질석에 의한 소화 1번이 정답이 됩니다. 59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5류 위험물의 화재 발생 시 적응성이 있는 소화 설비는? 제5류 위험물은요, 자기 자신이 산소 공급원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연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질식 소화로는 효과가 없고요. 주수 소화를 하게 됩니다. 물 분무 소화 설비 2번이 정답인데요. 사실 주수 소화로도 소화하기가 어렵고요. 어쩔 수 없이 주수 소화를 하는 거고, 되도록이면은 화재의 초기 단계에서 소화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60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지정 수량의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 확보해야 되는 보유공지 너비 기준. 자, 10배 이하까지. 10배 이하까지는 3m 이상이고요. 10배 초과가 되면요, 5m 이상입니다.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